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진행을 맡은 김혁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모두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 좀 그래도 몇 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오늘의 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첫 시간은 김한강 선생님께서 시작을 해주시겠는데요. 김 선생님 아마 중간에도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도자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전시 베이스의 우리 도자 그 예술인데 전공이 조금 다르세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굉장히 뭐랄까 좀 다이내믹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사전에 좀 먼저 들었는데 겪었던 이야기, 경험했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어려웠던 걸 어떻게 또 이겨나가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같이 나눠주실 겁니다. 우리 박수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경기도자 박물관에서 문화예술교육사로 일했던 김한강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뛰어나서 올라온 게 아니라 처음 도전하는 분야임에도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보다도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던 여기 모든 분들께 박수를 드리면서 저는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쨌든 나와 있는데 좀 궁금하실까봐 짧게 소개를 준비했는데요. 연극 전공으로 21년도에 졸업을 하여 서대문구 도시재생 사업에서 배우와 조연출 등의 일을 했었고요. 또 수도곡산 박물관이나 충북교육문화원 등에서 연극 보조 강사 등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이 아예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관에 일하게 된 것이 좀 처음이었어요. 더군다나 공고가 도자 박물관인데 어떻게 연극 전공에 좀 용감하게 지원을 했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기관은 처음이어서 제가 조금 많이 긴장이 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덕수궁 미술관이나 국립부여박물관 등을 굉장히 많이 놀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 대한 친숙함이 있었고 또 제가 해왔던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을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아쉬운 거지만 뭔가 도전해서 뭔가를 배워본다면 꼭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6월 23일에 채용이 되어서 도자 박물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6월, 7월에는 3번의 기획 발표와 박현아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다른 도자 박물관 수업 등의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에 기획서를 다듬고 업체 계약 등을 통해 9월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10월, 11월 프로그램을 마치고 현재 정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반년은 딱 4글자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좌충우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ERP는 또 뭔지, 기한문 시스템은 뭔지 그 와중에 선생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도자 자료집도 봐야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기획이 여기에서 잘 통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압박감이 들었던 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또 도자재단의 만권당이라는 곳에서 백자 재기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받았던 요구가 크게 2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2023년에 경기도자 박물관에서 신양재기 기획전이 열렸는데요. 이것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하나는 정말 선생님 자유롭게 해도 좋다. 단 경기도자 박물관의 특성을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의 기획회의가 있었고요. 수정과 보완을 걸쳐서 최종으로 이렇게 2가지 프로그램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는 나만의 제사 기억하고 싶은 너에게, 그리고 분원 명탐정 찾아라 사라진 임금님의 백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나만의 제사는 신양 제기, 즉 새로운 양식의 제기라는 기획전을 같이 전시 해설을 들으면서 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 체크나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조금 알아간 후에 내가 과연 제사, 즉
나의 염원을 담는 행위나 그리운 사람을 추억하는 행위에서 내가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 주제로 흙을 사용해서 작품까지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시를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의 메시지를 담는 그러한 문화예술 교육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목만 봐도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기도자 박물관이 조선시대의 왕실의 백자를 헌납했던 사홍원 분원이 존재했던 곳인데요. 그 도자 박물관에 직접 와서 여러 가지 백자 파편이나 흔적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제 커다란 사건을 하나 푸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적이고 다소 역동적인 포맷이 사용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와 이제 할머님이 보이시죠? 이 두 분은 가족은 아니시고요. 저희가 남한의 제사를 10세 이상부터 노인 연령까지 모두 받았는데 저 두 분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처음에 조금 흥미 없는 얼굴로 와서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 해맑은 미소를 보여주었고, 할머니께서는 요즘 박물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너무 부럽다고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극찬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분원 명탐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나가서 직접 파편을 찾아서 추리를 하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너무 열심히 수행해 주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저는 이분들의 얼굴만으로도 큰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즐거워하는 분들은 표정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원했던 기획 의도를 100%다 이루진 못했지만 충분히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예술과 기술을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도 표현하네? 난 미술을 몰랐는데 이렇게도 내가 표현할 수 있구나. 우리가 예술이란 공통점 안에서 친해지진 않아도 어떤 연결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도 굉장히 좋게 남겨주셨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전시 해설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또 가족끼리 올 수 있어서 좋았다. 어른들을 향한 프로그램이 조금 적은데 올 수 있어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부터 아이가 친구가 없어서 올지 고민을 했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너무 조잘조잘 범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다시 오고 싶다고 하더라, 이런 좋은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또 경기도자 박물관이 점점 역동적인 걸 한다면서 내년에도 오고 싶다는 그런 오해도 작게 불러일으켰고요. 물론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꼭 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저한테는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분원 명탐정을 딱 하면 모두 탐정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나만의 제사는 디자이너분이 굉장히 곤란해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나온 시안을 보면 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멘토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저희가 건넨 제안이 그분에게 와닿지 않기도 하고 이런 좌충우돌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수업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다 보니 모두 겪는 문제겠지만 재료비의 제한이 있어서 크게 전시 자재를 200만 원까지 부르셨는데 결국 창고 있는 걸 꺼내와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거든요. 페인트 칠을 하다가 이제 둘이서 같이 알아놓을 뻔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최고의 문화예술을 제공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몸이 힘든 건 또 지나가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 외에도 성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는 좀 유리한 점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 도자 박물관 교육팀에서 카카오톡 홍보 채널을 굉장히 잘 해두셔서 홍보에 좀 유리했고, 또 두 번째로는 강사님이 미술과 사진 등 연극에서도 좀 체험 경험이 있으셔서 제 의도를 정말 잘 풀어내주셨거든요. 보조 강사님들도 도자 전공으로서 참여자들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케어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성장 파트로 넘어가면 첫 번째는 6월에 비해서 공공기관의 일 진행을 배웠다는 게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강쌤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달려가서 하고
아주 중요한 기획 같은 것이 조금씩 밀리곤 했는데 현아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수첩에 적어서 체크를 하면서 해가는 게 좋다.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일정을 상의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무사히 제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 특성을 고려한 기획의 중요도를 배운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획을 혼자 하는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 부족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짚어주셔서 이 기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도 알아야겠구나 그런 큰 깨달음을 얻었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부딪혀보는 태도입니다. 여기 제가 나와 있는 이유도 그렇지만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분들께 나랑 저 기관은 좀 전공이 다른데 나는 이 일을 좀 이쪽 분야를 안 한 지 좀 오래됐는데 내가 가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너무 가지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을 믿기 어려우면 좀 세상을 믿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틀려도 능력자들이 알아서 네,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커다란 믿음을 가지시면 실수를 했을 때 한 발 뒤로 가야겠구나. 아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야겠구나. 아니다. 이대로 내딛어도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오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도 실수를 했고 오늘도 했고 또 내일도 작은 실수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 힘을 믿습니다. 아무 실수도 안 한다는 건 아무 도전도 안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 담당자님들께 저 친구가 너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데 좀 불안한데 해도 한번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싹이 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저희 경기문화재단 문예사 분들의 발표를 들었는데 정말 다들 각자의 특성을 살려 멋지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잡아주시되 한번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은 싹이 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아 멘토님이 안 계셨다면 절대 제 시간에 끝내지 못했을 것 같고요. 또 황정아 선생님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수업을 너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여기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 저희 재단 담당자님과 또 여러 사업을 무사히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좌충우돌이라는 말이 제일 가장 인상 깊었었어요. 왜냐면 뭔가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점이 이 단어가 확 왔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두 번째는 이어서 또 같은 도자박물관의 박혜나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사업을 3년 동안 쭉 같이 설계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진행도 하셨어요. 이제 담당자로서 느끼셨던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자박물관에 이제 이 문화예술 교육사 멘토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박현아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한강 선생님께서 너무 칭찬을 하셔서 몸둘 바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문화예술 교육사 이 프로그램을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 기관에서 저희가 이 3년간 운영한 이 노하우에 대한 시스템이 조금 있어서 그걸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또 타 기관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접목을 해서 운영에 이제 참고하고자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경기도장 박물관에는 저희가 6년 전부터 프로그램이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문화예술 교육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기관도 새로 이렇게 통통 튀는 이 아이디어를 좀 저희가 피드백을 좀 받고 이분들도 저희 박물관 통해서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한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움이 생기면 뭐 황정아 선생님이든 다른 선생님이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분이 오셨을 때는 일단은 저랑 이제 1대1로 밀착적으로 이제 멘토링을 같이 진행을 해요.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만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외근도 자주 나가고 하기 때문에 뭐 쉬는 날도 괜찮다, 문자도 해라, 카톡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 뭐 밤낮 없이 연락이 오긴 했죠. 그렇지만은 이 열정이 굉장히 대단을 해서 이제 어려움 없이 저도 도움을 주고 저희 박물관 내에 있는 한 네 분의 문화예술 다른 교육사 선생님들도 함께 도움을 이제 드려가지고 이렇게 아까 우리 한강 선생님 프로그램 한 것처럼 뭐 우수하게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문화예술 교육사 왜 이제 연극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연극에 대한 우려를 다들 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전시 기획자분들도 전공과는 상관없이 한 전시 거듭해 나가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연극을 고민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자기의 역량이 하나둘씩 쌓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한강 선생님께서도 연극을 전공을 했지만은 본인이 아까 만곤당에서 연구도 했고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하나의 역량에서 하나 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신양제 얘기하면 다들 모르시는데 거의 전문가 다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키워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6월에서 12월 보통 6월 1일 날 채용을 다들 기관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화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6, 7월에 저희가 일단은 오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도자 박물관, 도자는 뭐지? 역사, 실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과 실기 그리고 각종 업무 시스템을 이론적으로 무조건 배우는 게 아니고 타 프로그램의 보조 강사도 참여하고 이제 참관도 하면서 수업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아 기간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타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밑에 사진처럼 많이 모아놨어요. 타 기관들의 워크북, 각종 전시 유인물 이런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이만한 박스로 제가 던져줘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 문화예술 교육사 2년의 업무 폴더를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온라인으로 보면 잘 안 봐지는데 또 종이는 열심히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공을 해드려서 제가 구구절절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훑어보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스템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그 기간 중에 제가 아까 던진 아까 한강 선생님이 이제 보셨던 그런 미션들 2가지 미션을 고민을 하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PPT 발표를 보통 4회 정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채용이 한 2주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3회에 걸쳐서 하긴 했지만 이렇게 저희 관장님도 계시고 여러 이제 교육사분들 다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 과정을 통해요. 매일 힘들지만은 매주 PPT를 준비해라라고 오더를 던지고 형식적이지만은 저렇게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다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져가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나와 있는 거를 저랑 마지막으로 이제 밀착해서 좀 더 다듬어주고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통통통 넘쳐요. 여기 튀고 저기 튀고 통통통 넘쳐주는 거를 기관 담당자들은 그걸 약간 정형화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기관 상황과 현장에 맞게끔 이제 다듬어주고 아까 이제 다른 프로그램 참관을 통해서 보통 프로그램의 기획이 1이라면 강사의 역량도 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김한강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 강사의 프로필만 보는 게 아니고 수업하는 걸 보고 저 선생님 괜찮다 이거는 눈여겨보라고 미션을 줘요. 그래서 강사도 그때 본 결과로 주강사, 보조강사 섭외를 통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홍보, 모집, 뭐 문의, 각종 이런 거를 8, 9월에 이 2달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11월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기획전이 보통 저희가 10월에 이제 기획전이 열리는데 이게 원래는 기획 연계 프로그램은 학예사가 이제 기획을 할 때 같이 참관해서 해야 되지만은 이제 김한사 선생님이 6월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해요. 그래서 그거를 10월에 운영을 하게끔 이제 준비를 드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 다회차로 좀 더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11월에 2회차 프로그램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10월, 11월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10월에 이렇게 기획전시 연계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11월에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2월에 이제 마무리도 이게 프로그램 기획도 중요하고 뭐 진행도 중요하지만은 이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도 중요하고 이 마무리를 얼마나 성과 정리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진 정리라든가 이 참여분들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뭘 이렇게 반성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거를 오더를 주면서 정상과 마무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번에는 특별하게 이제 연극 전공이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활동형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스마일하게 이제 수업 하는 내내 지켜보곤 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이게 정적인 도자기라는 이런 소스를 가지고 이 통통 튀는 에너지가 잘 접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 문화예술 교육사 프로그램 제가 이 기간에 담당자들끼리 많이 회의를 하면 지적을 많이 해요. 너무 짧아요. 1년은 돼야 이분들이 뭐 경력이다마다 이렇게 제출을 할 텐데 꼴랑 뭐 7개월, 8개월 가지고 무슨 경력이 되겠어요. 무슨 징검다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제출을 하지만은 저희 기관의 좀 장점이 본인이 원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주강사에 무조건 등록이 돼서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고 강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을 해서 이제 교육 전시 공모에도 진행을 해서 본인이 기획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이제 정규직도 채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건 6년을 봤을 때는 두 분이 일단 정규직에 채용이 되셨고 나머지 분들도 꾸준한 재계약을 통해서 본인이 원한다면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게 많은 기관분들이 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담당자분들이.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기본적인 신입사원분들은 보시면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해서 한 1년 정도 내비두면 한 2년부터 일을 하겠거니 하지만 이분은 처음부터 업무를 복귀를 완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담당자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스템에 딱 투입을 하지 않으면 그냥 멍하다가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러다가 막판에 돼서 내 좀 하고 싶은데 하면 이미 끝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기관 담당자분들께서도 좀 시스템화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이 기간에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먹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이제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시간 맞추는 연습을. 딱 10분을 또 맞추셨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한 1분 정도는 이렇게 지체가 돼도 된다고 했는데, 감사드리고, 자꾸 이름이 나와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저기, 황정원 스님. 사실은 여기 같이 오시기 어려운데, 기관에서 또, 같이 한번 좀 박수로 한번 좀 인사를 드려야죠. 기관에서 이게 좀 문화예술 교육사가 좀 이게 역량 강화로 돼 있다 보니까 입장에서는 실습 지도 느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참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실습 기회와 연습과 또 이렇게 교육이지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실행할 때 그 프로그램이 실습은 아니잖아요. 그때 프로그램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여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서로 이렇게 뭐 티키타카라고 하나요? 서로. 요즘 잘 맞았던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 그 기관에 담당하신 선생님과 교육사의 관계에 따라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현화 선생님께서는 다른 교육사들과 어떻게 네트워크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매우 특별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남가랑 문화재단 남가랑 박물관에서 근무한 문화예술 교육사 윤현아입니다. 네. 올해 이 사업에 경남권에서 참여하신 문화예술 교육사들 모두 6명인데요. 저희는 이 6명이 모두 다 같이 자율연구 모임을 지속해 왔어요. 좀 즉흥적이긴 한데 일어서면 부끄러우니까 우리 오늘 6분 다 오셨거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율연구 모임을 결성하게 된 계기와
그 모임에서 우리가 연구를 했던 주제, 그리고 좋았던 점,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성하는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9년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실 처음으로 이 업무를 맡은 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요 사업 말고 이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에 배치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거기서 2년을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이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올해 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사업 시작 시점에 보조금 운용 지침 교육, 이제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그 처음 만남이죠. 그때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 6명이 모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교육 뒤에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대부분이 이 사업의 취지와 잘 맞는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이제 처음 업무를 맡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남부터 저희는 막 오픈 마인드로 서로 이제 이것저것 궁금한 점, 그리고 막연하잖아요.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런 걱정들을 나누면서 같이 연구 모임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떠한 점에서 주제를 연구를 해보면 좋을까?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7개월, 8개월 사업밖에 되지 않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난 그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사업 주제를 연구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요. 또 그리고 저희가 공유 컨설팅도 진행을 했어요. 그 첫 공유 컨설팅 때 오신 강사님께서 2022년도에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 저희가 모인 것처럼 작년에는 아예 그 문화예술 단체를 만드셔서 올해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설립 취지도 그거였어요. 그 분들이 하신 모임 취지도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정착을 위한 모델을 제시. 네, 단체 이름은 쿤스트파이라는 단체고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로 기획자로서 강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도 되고 하니까 제법 첫 해인데도 제법 많은 사업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해보자. 같이 정착을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서 그 이후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좋았던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모임에서는 각자 기획하고 있는 기간별 사업 진행 사항을 공유를 했고요. 그런 이제 기획 단계를 공유를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되게 다양했어요. 일단 문화원 2곳, 생활문화센터 1곳, 그리고 기초문화재단 2곳, 그리고 제가 근무를 했던 사립문화재단이 1곳. 그래서 각 기관별 특징과 분위기 그리고 업무 시스템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파악해 볼 수 있어서 만약에 향후에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미리 조금이나마 특징을 알게 되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연수나 교육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적극적으로 다행히 기관에서 독려를 해주셔서 아주 많이 다녔어요. 저희는 그래서 만날 기회도 많아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연구 모임에서 저희끼리 회의를 하면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점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매달 공유 컨설팅도 진행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각자 이제 처음에 희미하게 이제 막연했던 문화예술 교육사로서 가능성이 점점 또렷해짐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조금 예술가들은 보면 자기랑 같은 분야의 예술가들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타 분야는 만나기 힘들잖아요. 네, 저희가 보면 음악 2분, 미술 2분, 국악 1명, 무용 1명에서 또 되게 좋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서로. 네, 그리고 또 공유 컨설팅을 하면서 그 강사님에 대한 네트워크까지 서로 생기게 돼서 좋았고, 또 제일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우리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가 생겼다는 점,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이거는 나름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 그 이후 현장 양양 가서 그 이후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해보았는데, 기관에 근무하거나 프리랜서 아니면 단체 소속이 돼서 기획자로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넓은 의미의 관점으로 봐서 문화예술 교육으로 사회적인 의미, 사회적 경제를 설립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사례들도 공부해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교육사는 단순히 기획자, 예술가, 강사 역할로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매개자가 되어서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6명의 문화예술 교육사들은 서로 마음의 화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조력자 역할을 하며 사람이 재산이다, 네, 라는 진리의 말을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발판을 삼아 우리가 이제 내년에 어떤 거를 지원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 있고요.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창업문화재단의 이제 성과 전시회도 우리 다 같이 가서 구경을 했고요. 어떻게 하시나 잘 볼 수 있었고, 6명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주차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날 고정. 1, 2, 3, 유절에 만난 선물 같은 인연으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생처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장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사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기의 마산 잠원 진해 진주 지혜로운 뜻을 모아 음악이 빛나는 문화예술 교육사. 이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문화예술 교육사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이 모임 추천합니다. 태연입니다. 태연아, 연말은 정산이지. 가자.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이 정답인가 모르네요. 네, 정산의 계절이 와서, 네, 그렇죠. 예. 지난번에 그 서울에 이제 25개 자치구가 있고 자치재단, 그 기초문화재단들이 있어요. 그 문화예술 교육사는 아니고 인턴십 과정으로 그 이제 성문화재단하고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에서 교육을 해서 그 재단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까 좀 정산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대개들 이렇게 예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나 공연 이런 사업을 보통 가고 싶어 하는데, 간혹 재단에 가면은 총무팀에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되게 처음에 대학 갓 졸업하고서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막 서운해하고 이러거든요. 사실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부터 배운 분이 그 다음에 일이 가장 빨라요. 예산 잘 쓰는 분이 일도 빨라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좀 필요한데,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어느 분이신지 여기 오셨을 것 같은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특히 윤 선생님께서는 같이 모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만나시면서 이게 우리가 승수 효과라는 말, 어려운 말 쓰는데요. 승수라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 보이는데 한글로 하면 뭘까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이제 더하기에서 곱하기로 가자. 6분이 1 플러스 1 더하기 2 되면 6명이었는데 6명이 경험을 가지니까 36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 힘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힘을 더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요즘 6분하고 같이 5분하고 일하시면서 도움을 결정적으로 내가 이거 나 없으면 못했다. 또 다른 면으로 저 선생님 덕분에 나 이거 살았다. 이런 부분 정말 잘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이 했을 때 좋았던 거 서로 주고받았을 때 이것만큼은 정말 나 없으면 다른 분들 아마 이거 실패했을 거야. 그런 거 혹시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기관 담당자님 분들이 원래 맡으시는 업무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잘 못 챙기는 기간도 계셨었어요. 어떻게까지 못 챙기셨냐면 이 나라 도움에 사업 등록하는 것도 안 해주셔서 처음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나라 도움이 뭔지도 모르고 집행 등록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업 등록도 이제 안 해주셔가지고 그 이제 경험이 먼저 있어서 뭐 그런 거를 알려드렸다라든지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일단 정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팁을 공유도 하기도 했고요. 진흥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뭐 중간 성과 보고서라든지 최종 결과 보고서, 뭐 정산 보고서 등등등 이런 작성하는 팁들을 서로 공유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마음적으로 의지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어쩔 수 없이 기관에 저희가 짧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기간 안에서. 그런 점들을 저희 6명이 함께 극복을 해나가고 서로 의지가 되었다. 네, 이런 점도 되게 좋았습니다. 같이 하는 힘인데 그 중에서도 역시 행정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 도움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느 정도 다 정착이 돼서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좀 그 도움받기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힘이 좀 되셨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또 그런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박현영 선생님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기관 입장에서는 이 6달 동안에 같이 만나면서 좋은 경험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한번 반대로 이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된다. 또 이제 왜냐면 이 기관에서 교육 선생님들을 또 같이 일하실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좀 서로 좀 용기도 있고,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기관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가장 좀 크게 의미도 있었고, 가치도 있었고, 좀 도움이 됐었는지, 뭐 작은 사례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을 담당을 하고 또 기관에 속해 있다 보면 한 분야에 너무 오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극이든 타미술이든 서양화든 이런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저희도 좀 많이 자극을 받아요. 이분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이것도 접목이 되는구나, 혹은 어제 이제 발표하셨던 광명문화전환의 그 NFT 관련해서 발표하신 거 딱 보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발견이 되는 것처럼 이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이 기간에는 다양한 자극이 되어요. 기간에서도 이제 한 분야에 몸으로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이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서로 이제 다른 분야를 해보면서 성장을 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뭐 동행이라 하셨지만은 동행을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장르의 차이들에서 느꼈던 점들도 거꾸로 도움이 됐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김영환 선생님 같은 경우도 반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한 장르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합예술 과정이나 이제 과정 중심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에서 특히 기관 입장에서는 전시와 공연이 같이 어우러지고 아주 다양한 다이내믹한 이런 과정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김황 선생님 입장에서 맨 마지막에 네네.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요. 혹시 여기 기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좀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믿고 기다려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아마 네. 믿을 만큼의 신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내 입장에서는 난 이런 방법으로 우리 기관의 선생님들께 믿음을 준 것 같다. 혹시 그런 좀 예. 경험이 있으시면은 자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과 자랑이 같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약간 프리랜서인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일목요연한 기획서로 잘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회를 발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멘토님께서도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교구들을 만들거나 사면서 예를 들어 이제 명탐정이 있죠. 그러면 뭐 이런 테이프를 써서 현장을 어떻게 막을 거고 또 우리가 이런 교구를 쓸 건데 청아백자 용문 항아리를 사용하는데 이 키트가 하필 박물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걸 그리고 시유까지 해봤어요. 이게 약간 다른 예술의 만남에서 좋은 점인데 네, 굉장히 귀여운 항아리가 탄생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감화해서 이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할 거다라고 보여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 엄마 나 재수해서 이러한 대학을 갈 거야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딱 그 합격 통지서를 드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을 좀 보충한다면 다음해에는 제가 어떤 분의 문화예술에 좀 영감을 받았고 제가 어떤 필요성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하고자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스크랩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거나 하는 시각적인 방법을 조금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게 제가 부족함이 있어서 전달이 덜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낯선 분야고 조금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식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참고 한번 기다려 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참고 기다리는 게 어렵다고 쓰셨어요. 그걸 해보니까 이제 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하고 이제 행정 기획자로서 막상 해보니까 나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지금 아셔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배우게 되네요. 우리 시간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또 10분간 휴식이 있어서 쉬시고 다시 이제 5분에 시작을 할 텐데요. 그 사이에 다음 세션에 나올 내용 한 줄 미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